새 학생을 놀린 아이들, 숨겨진 챔피언 앞에서 떨고 있다. 15살의 이민호는 산라파엘 고등학교 복도를 걸으며 안경을 고쳤었다. 반 친구들에게 그는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여겨졌고 그는 그것을 편안하게 생각했다. 가족이 이 도시로 이사 온 후 이 새로운 학교에서의 두 번째 주였고 지금까지 그는 눈에 띄지 않고 지내는데 성공했다. 뱀굿이 존치미의 키에 마른 체격, 약간 굽은 어깨를 가진 이민호는 눈길을 끌지 못했다. 걷는 동안 항상 바닥에 고정된 그의 눈은 그가 도착한 이후 신중하게 키워온 수줍음을 반영했다. 산라파엘 고등학교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실은, 그리고 이민호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의 고향에서 3년 연속 유도 지역 챔피언이었다는 것이다. 존경받는 무술 스승인 그의 할아버지는 그를 6살 때부터 훈련시켰다. 연약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이민호는 수년간의 엄격한 훈련에서만 나오는 기술적 정확성으로 자신보다 2배나 큰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이민호는 책을 챙겨 평소처럼 눈에 띄지 않게 출구로 향했다. 그러나 주복도 모퉁이를 돌다가 실수로 상어로 알려진 3학년 박준우와 부딪혔다. 그 별명은 수영에 대한 그의 애정뿐만 아니라 약한 학생들을 사냥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야, 너 눈이 안 보이냐? 박준우가 으르렁거렸다. 거의 2에 달하는 키의 운동선수 체격, 수영팀 재킷을 입은 그는 존재만으로도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자식터, 죄송합니다. 이민호가 중얼거리며 흩어진 책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다. 박준우는 악의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절친한 친구인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있는 덩치 큰 김민수와 1학년 학생들이 그를 보면 복도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만드는 계산적인 눈빛을 가진 키가 작은 최지훈을 바라봤다. 이게 누구야? 새로운 도서관 주인가? 박준우는 이민호가 막 주우려던 책 중 하나를 발로 찼다. 지나가는 학생들은 구경하기 위해 속도를 늦췄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교무실 입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김 선생님은 잠시 장면을 쳐다봤다가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가며 사건을 무시했다. 집에 가고 싶을 뿐이에요. 이민호는 마지막 책을 주우며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내 생각에는 내 눈부터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안경잡이, 김민수가 합세하며 안경을 빼앗았다. 지금 손가락이 몇 개로 보여? 3명의 괴롭힘꾼은 이민호가 안경 없이 초점을 맞추려고 눈을 가늘게 뜨는 동안 웃었다. 그는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일부는 그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진정한 힘은 언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는 데 있다. 제발 안경 돌려주오. 이민호가 손을 내밀며 부탁했다. 원해? 가져가봐. 박준우가 김민수에게서 안경을 받아 복도 끝으로 던졌다. 이민호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을 챙겨 안경이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며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무시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경을 주워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집으로 향했다. 인내심,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가치가 없어. 이후 몇 주 동안 산라펠 고등학교에서 이민호의 삶은 끊임없는 경계 상태가 되었다. 박준우와 그의 친구들은 그를 매일의 모욕을 위한 완벽한 표적으로 삼았다. 카페테리아에서 그들은 실수로 그의 책에 음료를 쏟았다. 체육 시간에는 그의 마른 체격에 대해 젓가락이나 해골이라고 부르며 험담했다. 복도에서는 그를 사물함에 밀거나 지나갈 때 발을 걸었다. 이민호는 카페테리아에서 사고 후 갈아입을 여벌 옷을 가져오는 법을 배웠다. 특정 복도를 피하기 위해 학교 내 대체 경로를 배우고 험담과 웃음소리를 무시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끊임없는 모욕은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매일 밤 그의 방에서 이민호는 카타를 연습하며 낮 동안 부족했던 평화를 움직임의 흐름 속에서 찾았다. 그의 부모님은 그의 침묵과 새로운 학교에서의 친구 부족에 대해 걱정하며 그에게 노력하라고 격려했다. 시간을 주세요. 이민호는 그들에게 말했다. 적응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은 매일 참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모욕, 모든 밀침, 모든 모욕은 그의 자제력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진정한 전사는 자신의 힘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매일 약해지고 있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이민호는 평소처럼 쉬는 시간에 도서관에 있었다. 그는 아침 내내 눈에 띄지 않고 지냈고 오후에도 마찬가지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나가는 길에 그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박준우와 그의 무리를 만났다. 여기 누가 있나? 도서관 쥐.
박준우가 길을 막으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쥐새끼야? 이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은 수영하는 날이야. 너도 우리와 함께 체육관에 갈 거야.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김민수와 최지훈이 각각 그의 팔을 잡았다. 이민호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쉽게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순간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결과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갔다. 체육관은 코트에서 농구를 연습하는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박준우는 무리를 탈의실로 안내했고 거기에서 그 시간 동안 완전히 비어있던 수영장으로 안내했다. 수영할 줄 알아, 쥐새끼야? 박준우가 눈에 미소가 없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네, 이민호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럼 확인해. 보자. 박준우의 몸짓에 김민수와 최지훈은 이민호를 수영장 가장자리로 밀었다. 이민호는 균형을 유지했지만 박준우는 발을 앞으로 내밀어 그를 넘어뜨려 옷을 완전히 입은 채로 물에 빠뜨렸다. 차가운 물이 그의 옷과 책을 적시며 그를 감쌌다. 이민호는 물을 뱉으며 떠올랐고 세 명의 괴롭힘꾼의 웃음소리가 텅 빈 수영장에 울려 퍼졌다. 젖은 쥐처럼 헤엄치는 걸 봐. 박준우가 장면을 녹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며 조롱했다. 이민호는 수치심이 더 어두운 것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수영장 가장자리를 잡았다. 그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단지 물의 차가움과 그의 내면에서 자라는 분노의 열기를 느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가 수영장에서 나오며 중얼거렸다. 세 명의 불량배는 계속 웃었지만 이민호의 어조에서 박준우는 약간 눈살을 찌푸렸다. 잠시 동안 그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수줍은 소년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위험한 무언가. 뭐라고 했어, 쥐새끼야? 박준우가 이민호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물었다. 이민호는 고개를 들었고 학교에 온 이후 처음으로 그의 눈은 빗나가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는 괴롭힘꾼을 멈추게 한 강렬함으로 박준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 했어. 이민호가 더 이상 약하거나 수줍게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반복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란 박준우는 재빨리 회복하고 억지 웃음을 터뜨렸다. 듣고 있어. 쥐가 상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그가 조롱했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이전만큼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이민호는 젖은 가방을 챙겨 물 자국을 남기며 체육관을 나섰다. 불량배들의 웃음소리가 그를 따라왔지만 더 이상 이전처럼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그의 진정한 본성을 억누르고 있던 선이 끊어졌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그날 오후 이민호는 도시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조언이 필요해요. 그가 노인이 대답하자마자 말했다. 무슨 일이니, 이민호? 내 목소리가 다르구나. 이민호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괴롭힘, 모욕, 고갈된 인내심. 그는 수영장에 대해 그리고 그가 내린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아버지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선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이민호, 나는 힘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나는 또한 존중이 기본이라고 가르쳤다. 모든 평화로운 길을 다 써버렸다면,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면 그때가 네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보여줄 때일지도 모른다. 실망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 승리하더라도 명예를 지키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싸우는 대상이 되지 마라. 전화를 끊은 후 이민호는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다. 깊숙한 곳, 이사 이후 열지 않았던 상자에는 유도복이 검은색 벨트와 함께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고 잠시 동안 바라봤다. 그런 다음 그는 훈련을 시작하여 모든 움직임, 모든 기술, 모든 자세를 복습했다. 그의 몸은 그의 마음이 잊으려고 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전사였다. 그리고 살라파엘 고등학교가 그것을 알 때가 되었다. 다음 날 이민호는 다른 자세로 학교에 도착했다. 더 이상 바닥을 보며 걷지 않고 등을 곧게 펴고 앞을 바라보며 걸었다. 그는 똑같은 안경, 똑같은 평범한 옷을 입었지만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무언가가 그에게 있었다. 그와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그의 반 친구인 이유리는 그가 수학 수업에서 그녀 옆에 앉자 호기심에 그를 쳐다봤다.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뭔가 달라 보여. 이민호는 드물게 학교에서 보여주던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지금까지 최고야. 쉬는 시간에 이민호는 도서관에 숨는 대신 카페테리아로 향했다. 그는 그곳이 박준우와 그의 무리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그가 찾고 있던 것이었다. 그는 빈 테이블에 앉아 책을 꺼내 조용히 읽기 시작하며 기다렸다.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박준우와 그의 친구들이 카페테리아에 들어왔고 그들은 혼자 앉아있는 이민호를 보자 눈이 번쩍였다. 누가 말랐나 봐. 박준우가 이민호의 테이블로 다가오며 외쳤다. 수영하는 법은 배웠어, 쥐새끼야. 이민호는 천천히 책을 덮고 박준우를 쳐다봤다. 있잖아, 박준우. 생각해봤는데 네가 물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너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테이블에 침묵이 감돌았다. 박준우는 대답에 놀라 눈을 깜빡였다. 나를 위협하는 거야? 그가 주먹을 꽉 쥐며 이민호에게 몸을 기울여 물었다. 아니, 이민호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단지 네가 주는 모든 것은 결국 너에게 돌아온다고 말하는 것뿐이야. 박준우는 웃음을 터뜨리며 친구들을 쳐다봤다. 이 패배자가 하는 말 듣고 있어? 물이 뇌에 영향을 준 것 같아. 그는 이민호에게 몸을 돌려 그의 손에서 책을 빼앗았다. 쥐새끼가 뭘 읽는지 보자. 그러나 그가 책을 펼치기도 전에 이민호의 손이 박준우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너무나 빠른 움직임에 아무도 보지 못했다. 압력은 견고하고 정확했으며 고통스럽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불편함을 유발하는 지점에 정확히 가해졌다. 내 책 돌려줘. 이민호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 박준우는 손을 풀려고 했지만 이민호의 소나기는 바이스와 같았다. 처음으로 두려움의 불꽃이 그의 눈에 나타났다. 대체 뭐야? 내 책. 이민호가 반복했다. 이제 카페테리아 전체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 장면을 향했다. 김민수와 최지훈이 앞으로 나섰지만 이민호는 그들을 쳐다보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선에는 그들을 멈추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상황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낀 박준우는 자유로운 손을 사용하여 이민호를 밀려고 했다. 그것은 실수였다. 유연하고 거의 우아한 움직임으로 이민호는 밀침을 피하고 일어서서 박준우의 손목을 잡고 그를 무릎 꿇게 했다. 겉보기에 힘들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폭력 없이 박준우 자신의 무게와 추진력을 그에게 사용하는 완벽한 기술이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박준우. 이민호가 가까운 사람들만 들을 수 있도록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단지 네가 나를 그리고 네가 괴롭혀온 다른 학생들을 내버려 두기를 바랄 뿐이야. 놔줘. 이 멍청아. 박준우가 성공하지 못한 채 풀려고 애쓰며 으르렁거렸다. 이민호는 약간 더 압력을 가하여 박준우가 고통스러워하게 만들었다.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박준우. 잘 생각해봐. 마지막 움직임으로 이민호는 박준우의 손목을 놓고 책을 집어들었다. 불량배는 재빨리 일어나 손목을 문지르며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민호를 쳐다봤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가 존엄성을 되찾으려고 애쓰며 으르렁거렸다. 이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 하지만 어떻게 끝날지는 너에게 달려있어. 더 이상 말없이 이민호는 뒤돌아 카페테리아를 나섰고 뒤에는 놀란 침묵이 감돌았다. 걸어가면서 그는 떠오르기 시작하는 웅성거림, 질문, 불신을 들을 수 있었다. 첫 번째 교훈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민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준우는 그러한 공개적인 패배를 복수를 추구하지 않고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 며칠 동안 그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박준우와 그의 친구들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민호는 준비된 채로 기다렸다. 최종 대결은 금요일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일어났다. 이민호가 사물함에 책을 넣고 있을 때 누군가가 뒤에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뒤돌아 박준우가 김민수와 최지훈에게 둘러싸여 복도를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쥐새끼야. 박준우가 말했고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조롱이 없었고 차가운 결의만 있었다. 이민호는 사물함을 닫고 그들에게 완전히 몸을 돌렸다. 그럴 필요 없어, 박준우. 그래야 해. 박준우가 대답했다. 아무도 나를 모욕하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없어. 모욕해? 이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단지 자신을 방어했을 뿐이야. 모욕감을 느꼈다면 왜 그런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거야. 박준우는 주먹을 꽉 쥐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충분한 말은 그만해. 밖으로 나가자 이민호는 주위를 둘러봤다. 복도는 거의 비어 있었지만 몇몇 학생들이 구경하기 위해 멈춰 섰고 그중에는 그의 수학 수업 친구인 이유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박준우, 이민호가 말했고 그것은 진실이었다. 그는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가고 싶지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너와 싸우고 싶어. 박준우가 침을 뱉었다. 체육관 뒤에서 지금 겁쟁이가 아니라면. 이민호는 잠시 동안 박준우의 시선을 마주하며 선택지를 평가했다. 마침내 그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체육관 뒤에서
소식은 들불처럼 번졌다. 이민호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적어도 30명의 학생들이 반원을 그리며 쇼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준우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수영팀 재킷을 벗고 티셔츠만 입고 있었다. 안 올 줄 알았어. 그가 이민호를 보자 말했다. 나는 겁쟁이가 아니라고 말했잖아. 이민호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김민수가 앞으로 나서 즉흥적인 사회자 역할을 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어가 이 쥐새끼를 어떻게 제자리에 놓는지 보게 될 겁니다. 환호와 야유의 합창이 군중 속에서 터져 나왔다. 이민호는 사람들 속에서 이유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안심 미소를 지어주었다. 피 흘릴 준비 됐어, 쥐새끼야. 박준우가 주먹을 쥐고 경계하며 다가오며 물었다. 이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안경을 벗어 조심스럽게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그런 다음 모두를 놀라게 하며 셔츠를 벗고 티셔츠만 입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두는 헐렁한 옷이 숨기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민호는 마르지만 탄탄하고 수년간의 훈련을 말해주는 근육을 가진 운동선수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군중 속에서 퍼져나갔다. 대체 뭐야? 최지훈이 김민수 옆에서 중얼거렸다. 잠시 놀랐지만 박준우는 재빨리 허세를 되찾았다. 몇몇 근육이 널 구해주지 못할 거야, 이 멍청아. 그리고 그는 이민호에게 얼굴을 향해 곧바로 주먹을 날리며 달려들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거의 우연처럼 보이는 움직임으로 이민호는 주먹을 피하고 박준우의 손목을 잡고 불량배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그의 어깨 너머로 던졌다. 박준우는 등에 무겁게 떨어졌고 고통스러운 헐떡거림과 함께 공기가 폐에서 빠져나갔다. 뒤따르는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아무도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박준우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진 차에 일어섰고 다시 이민호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워하며 일련의 빠른 펀치를 날렸다. 그러나 이민호는 불가능해 보이는 쉬운 움직임으로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항상 한 발 앞서서 모든 것을 피했다. 박준우가 지치기 시작하자 이민호는 반격했다. 주먹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땅에 쓰러뜨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정확한 유도 기술로 몇 분 만에 박준우는 다시 땅에 쓰러졌고 이번에는 이민호가 탈출할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포기해? 이민호가 실제 고통을 유발할 만큼 충분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물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박준우는 성공하지 못한 채 풀려고 애썼다. 그의 자존심은 그의 패배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과 싸웠다. 놔줘. 그가 으르렁거렸다. 네가 포기하고 괴롭힘이 끝날 거라고 약속하면 놔줄게. 나와뿐만 아니라 이 학교의 모든 사람과 함께. 엿 먹어. 이민호는 약간 더 압력을 가하며 자세를 약간 조정했다.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 박준우. 이건 협상이 아니야. 괴롭힘은 끝나거나 다음에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을 거야. 군중은 놀라움에 휩싸여 조용히 지켜봤다. 처음에는 개입하려고 했던 김민수와 최지훈은 이민호의 움직임에 의해 재빨리 저지당했고 그들은 그들의 리더 옆에 쓰러졌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옆에 서 있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진 후 박준우가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뭐라고 했어? 이민호가 물었다. 포기해. 박준우가 이번에는 더 크게 반복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가 분명했다. 이민호는 즉시 그를 풀어주고 일어서서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박준우는 놀란 표정으로 내밀어진 손을 쳐다봤고 잠시 망설인 후 그것을 받아들여 이민호가 그를 일으켜 쓰도록 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박준우가 어깨를 문지르며 물었다. 할아버지는 유도 스승님이셔. 이민호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이사 오기 전 3년 연속 지역 챔피언이었어. 새로운 웅성거림이 군중 속에서 퍼져나갔다. 무술 챔피언으로 밝혀진 새로운 학생의 이야기는 이미 형성되어 학교 전체로 퍼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제 다가온 이유리가 물었다. 이민호는 다시 셔츠와 안경을 쓰며 어깨를 으쓱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어. 그냥 어울리고 싶었어. 그럼 넌 끔찍하게 실패했어.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넌 전설이 될 거야. 이민호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평소와 달리 조용히 있는 박준우에게 몸을 돌렸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박준우는 잠시 동안 그를 쳐다봤고 놀랍게도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우정이 없었지만 적대감도 없었다.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약속해.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야. 군중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호에게 다가와 축하하거나 그의 훈련에 대해 질문했다. 김민수와 최지훈은 생각에 잠긴 듯한 박준우를 데려갔다. 가방을 챙기면서 이민호는 박 선생님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잠시 동안 그는 공영에 처할까봐 두려웠지만 박 선생님은 그저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이민호는 그것을 조용히 승인하는 제스처로 해석하고 떠났다. 이후 몇 주 동안 살라파엘 고등학교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싸움 이야기는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각 이야기가 거의 신화적인 비율로 커졌다. 갑자기 이민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학생들은 복도에서 그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 방어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카페테리아에서 그들과 함께 앉도록 초대했다. 박준우와 그의 무리는 거리를 두었지만 괴롭힘은 이민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완전히 중단되었다. 변화는 너무나 눈에 띄어 선생님들조차 교무실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날 이민호가 사물함에 책을 넣고 있을 때 박준우가 혼자 다가왔다. 야, 그가 어색하게 말했다. 그냥 알다시피 사과하고 싶었어. 모든 것에 대해. 이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사과는 그가 기대했던 마지막 일이었다. 잊었어. 잠시 후 그가 대답했다. 박준우는 여전히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영 코치님이 수영장 밖에서 훈련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 유도를 배울 좋은 곳을 추천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민호가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가 이번 주말에 나를 방문하러 오셔. 여기서 도장을 열 생각을 하고 계셔. 원한다면 소개해 줄 수 있어. 박준우는 제안에 진심으로 놀란 것 같았다. 그렇게 해줄 거야.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유도는 단지 싸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야. 이민호가 설명했다. 존중, 훈련, 통제에 관한 것이지.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잠시 후 박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고 싶어. 그가 말했고 처음으로 존경의 표시로 이민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민호는 악수를 하며 원이 닫히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든 그는 숨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며 살라파엘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날 오후 가장 친한 친구가 된 이유리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신경 쓰이지 않아? 사람들이 네가 누구든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너를 존경하는 게. 이민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마침내 그가 말했다. 마침내 숨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야. 내가 가진 것보다 덜한 척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숨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가 그것을 멈출 때, 네가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존경해.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내가 그들의 엉덩이를 걷어찰까 봐 두려워해서 나를 존경한다면. 그가 미소를 지었다.